결혼한 지는 이제 막 10년 차가 되었는데 얼마 전 멈추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쪽은 참 당당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도 그러긴 했죠. 연애 때도 자주 들었으니까요.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편은 누나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누나한테 냉장고 사달라고 할까? 나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난린데 아마 사달라는 거 다 사줄 것 같긴 한데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 큼직큼직한 건 누나한테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것부터 고르면 되겠다 하면서 양가에 인사드리기도 전인데 자기 누나에게 받을 선물부터 생각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엔 신기하긴 했죠. 남편에겐 7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사업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태원이랑 홍대에서 옷가게를 하나씩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배워서 30살에 가게 하나 차리고 그게 대박이 나서 몇 년 만에 옷가게를 서울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진 않고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남편과 신우는 서로 사이가 좋긴 한데 이상하게도 신우 남편과 사이가 더 좋습니다. 남들이 보면 형제라고 할 정도로 만나기도 자주 만나고요. 처음엔 신혼 초기엔 저도 별 생각 없이 가족 모임에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남편이 내고 한 번은 신우 쪽에서 냈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돈을 내는 거라 거기까진 저도 뭐라 할 마음 없었는데 가족 단위로 모이다 보면 간단하게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금액이 꽤 나와서요. 어떨 때는 5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가족끼리 화기애애하다며 만날 때마다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지만 돈은 돈대로 나가니 부담스럽긴 하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하기에도 보통 일이 아니니 피하고 싶었고요. 신우네 남편 성격이 화통한 스타일이라 남편이 한 번 내면 얼마 뒤 자기도 내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이 오니 악순환 같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제 입으로 집에서 만나자고 하긴 싫었습니다. 신우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저도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싶었고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어떤 결과가 따를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저러다 말겠지, 몇 번 보다가 질리겠지 하며 있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먼저 저에게 연락하더니 통장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지나친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가만히 들어보니 가족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넣어놓자고 거기 모인 금액 안에서 만나는 횟수도 정하고 식사 메뉴도 정하자며 제가 듣기엔 매우 합리적인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왕 모으는 거면 내가 매달 50씩 넣어놓을 테니까 올케는 편한 대로 넣어놔. 그리고 거기 술값이며 밥값이며 계산하라고 시키지 뭐. 아니다. 그래도 가족 통장이니까 서로 30씩 내고 나중에 통장이 비거나 하면 내가 슬쩍슬쩍 넣어놓을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올케도 더 편할 거고. 매달 30이라는 소리에 말문이 막히긴 했지만 그 통장 안에서 모든 비용이 다 나갈 거라 생각하니 넣었다가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한 달에 30만 원이 뭐예요? 술값까지 합치면 더 나가면 나갔죠. 그 핑계로 남편 지갑 단속도 할 수 있고 매형이 저번에 사줘서 이번에 내가 샀다 이런 소리를 애초에 막아버릴 수 있으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남편과도 이야기해보고는 가족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렇게 4년 전에 통장 개설해서 그동안 한 달도 빼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참아달라고 TV에 나왔을 정도라 매달 30만 원씩 통장에 넣어두긴 하는데 정작 만날 일이 없어져서 쓰지를 못하고 쌓아놓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3년을 꼬박 모았죠. 그러다 작년 연초에 가족끼리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모아놓은 돈을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는 반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이는 날짜 들었지? 원래 밖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아직 상황이 그렇잖아. 부모님 건강도 그렇고. 그냥 본가에서 모이기로 했어. 내가 다른 반찬은 다 해갈 테니까 올케는 불고기나 재워와.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며 저보고 반찬을 해오라는 겁니다. 그때가 결혼생활 15년 동안 신우 입에서 요리한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날이었어요. 무조건 외식만 하자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음식하겠다고 먼저 그러니까 이상하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오자마자 가족 통장 잔고 좀 보자고 했고 남편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어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 모르게 빼서 쓰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더 수상했죠. 입금 내역을 봐도 바로 직전 달까지 매달 30만 원씩 보냈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하고는 불고기 재워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집에서만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밖에서 본 적이 없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집에서만 마셨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럴 거면 통장을 깨는 게 맞지 싶어 신우에게 전화해봤더니 올케가 가족 통장에 관심이 많았었나 보네. 요즘 재민이랑 대화를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먼저 물어본 거야? 남편보다 내가 더 편한가 보네. 친하면 좋지 뭐. 아무튼 올케 말이 맞긴 해. 이럴 거면 통장이 필요 없긴 하지. 이게 참 신기한 게 100만 원, 200만 원 있을 땐 써버리고 말자 싶었는데 덩어리가 커지고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지금 얼마나 모였지? 초반에 쓴 거 빼고 계산하면 1500 정도 모였겠네. 우리 그 돈 먹는 데 쓰지 말고 어디 좋은 데로 여행 가는 데 쓰자. 비행기도 타고 말이야. 몇 년간 묶여 지내니 너무 답답했잖아. 올케랑 가족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거기로 가자. 하면서 저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여행인가 싶다가도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하나둘 어디 좋은 곳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우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여행지를 저보러 결정하라고 신우가 이야기하길래 캐나다 퀘벡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요. 신우는 듣자마자 거기로 가자고 푹 쉬다 오자며 웃길래 그때부터 저는 공항 가는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여행 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다들 직장에 있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힘들기도 하고 계속 미루고 미뤄지다가 결국 시부모님 두 분은 먼저 여행 가신다고 하셔서 그 통장에서 400만 원 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남짓 남아있길래 거기에 좀 보태서 가면 되겠다 싶었죠. 한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스케줄이 맞아서 이제 가나보다 싶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에게 대뜸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여행 가는 거 말이야. 올케는 다음에 같이 가자.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엄마가 같이 가고 싶다 하셔서 그럼 우리 애 맡길 것도 없고 애들도 데려가야 하고 올케랑은 다음에 한적하게 다녀오자고 하면서 거의 통보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도 기분이 상한 상태라 신우에게 물었죠. 그럼 여행 비용은 가족 통장에서 쓰지 않는 거냐고. 이참에 그냥 반 나눠서 그걸로 우리 가족여행이나 다녀오려고 한다 했더니 신우가 정색을 하면서 당연히 이번 여행에 써야지 그걸 왜 나눠? 이번에 재민이도 같이 가는데 그럼 두 가족 다 가는 거잖아. 계산이 이상하게 하네. 여행 못 가서 그러는 거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올케 입장에서도 시엄마들랑 함께 어디 다니기 싫잖아. 차라리 친정에서 쉬는 게 편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나중에 재민이랑 이야기해보던가 하며 이야기 도중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누나 말이 옳다고 엄마 모시고 가니까 당신 편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길래 내가 다른 건 넘어가도 그 통장 그렇게 쓰는 건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 돈 묶어놓고 여행 핑계로 시댁에서 밥하고 신혼에 가서도 밥하고 돈 아낀다는 이유로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그걸 저렇게 써버리냐고 남편은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본인이 가겠다고 끼어들어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신우 얼굴만 떠오르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휴가는 이미 썼으니 시간은 남고 그러자고 친정에 가자니 신우가 했던 말이 생각나 내키지 않았고요. 그냥 집에서 밀린 잠이나 자고 아이랑 산책이나 다니며 있었는데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님이 아이랑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시댁에 혼자 계실 아버님 생각이 났고요. 여행 못 간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만 가셨다고 했으니 아버님 혼자 집에 계실 것 같아서 연락을 해볼까 말까. 지금 맥락에서 시부모 챙기는 게 이게 맞나 싶고 그래도 아버님 혼자 일주일을 지내시는데 식사는 잘 하시려나 걱정도 되고 절대 안 하려고 버텼는데 산책 나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랑 그 아이랑 있는 겁니다.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아버님께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곧바로 받으시는데 옆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님은 엄청 밝은 목소리로 어쩐 일이냐고 여행 안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저보고 옆에 있다 바꿔주랴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하고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분명 신우가 어머님이 같이 가서 저보고 빠지라고 했던 건데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받지 않았고요. 수십 번 넘게 연락한 끝에 남편이 받았길래 완전 침착하게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어느 호텔이냐고 거기 음식은 괜찮냐며 여행에 대해 물어봤고요. 남편이 엄청 좋다며 골프도 재밌고 오랜만에 쉬는 느낌이라 하길래 골프장은 어디냐고 나도 검색해본다고 맞장구 치면서 들을 내용은 다 들었죠. 그리고 곧장 저도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엄청 즐거워 보이더군요. 뒤에는 신우랑 신우 남편이 팔짱 끼고 들어왔고 제 남편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보단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긴 했는데 관리를 잘했는지 입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까지 있는 힘껏 어려 보이게 꾸몄더라고요. 뒷모습은 30대 같은데 정면은 50대 같았거든요. 근데 둘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팔짱까지 끼고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가가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멈칫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보더라고요. 휴대폰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 등짝에 붙어서 다시 불러줬죠. 여행이 얼마나 좋았으면 시어머님이 엄청 젊어지신 것 같다며 옆에 있는 여자 팔을 붙잡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그러자 뒤에서 신우가 쫓아오며 저를 밀치더니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번에 여행 오면서 거래처 사장님하고 함께 왔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례하게 뭐 하는 짓이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무례는 누가 무례하냐고. 아이까지 있는 남동생 데려다 저딴 용도로 쓸 정도면 대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절박하길래 옷만 파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파냐고. 저도 그 자리에서 소리쳤죠. 동생 팔고 시어머니까지 팔고 그 핑계로 나를 못 오게 만들더니 거래처 사장하고 여행 오는데 가족 통장을 쓰냐고. 그 정도로 밑바닥이냐고 저도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그 큰 덩치로 저를 막 밀어 세우는데 옆에 남편은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호텔 직원들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앞으로 신우 쪽 사람 그 누구하고도 엮이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에게 호통을 치면서 자기 누나한테 사과하라고 한국을 가든지 말든지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자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앉아 우는 겁니다. 신우 남편이 저에게 오더니 저보고 오해라고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남편 불러다가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때도 이렇게 늙은 여자들 데려다가 내 남편 옆에 붙여줬었냐고. 예전에 남편에게 녹용 보내준 것도 이럴라고 보냈냐고 소리쳤죠. 제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떳떳했으면 저랑 같이 왔겠죠. 뭐하러 시어머니 핑계까지 대면서 멀쩡한 집안 분위기 가로만들면서 왔겠나요.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판단했고 홧김에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옆에서 엄청나게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싸워야 할 사람은 신우인데 그날 호텔 로비에 서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둘이 쫓겨나서 밖에 나왔고요. 출국할 땐 유부녀로 나갔다가 귀국할 땐 싱글로 왔습니다. 신우한테 사과하라고 예전처럼 지내라는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죠. 남편도 그러자고 갈라서자고 가볍게 말하길래 거기서도 확신이 들었네요. 오자마자 변호사 만났고 이혼 소송 진행했고요. 같이 갔다는 여자 사장 가게에 찾아가서 위자료 내놓으라고 한번 뒤집고 거기가 가게들끼리 다 붙어있는 곳이라 2번 정도 찾아가서 소리치고 그러니깐 다음에 갔을 땐 가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물론 위자료도 받았고요. 당연히 신혼의 가게도 가봤는데 거긴 이미 다 망해가는 분위기라 가족 통장 들고 여행 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혼 마무리되고 몇 달 뒤 신우가 연락 와서는 뜬금없이 저에게 사과하며 울길래 대충 예상은 했지만 전 남편도 회사를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며 혼자 힘들게 지낸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하길래 너무 다행이라고 한마디 해주고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신우의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긴 하죠. 어차피 이제 남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하려고요. 제 남은 인생 그쪽 사람들과 엮일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